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걱정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갈 텐데요. 자,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는요, 아래에 나가고 있죠. 02-3772-0269번입니다.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대부분 모두 다 상담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둘러서 전화를 들어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전화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요,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방송에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을 받고 싶으신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충분히 상담을 하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가능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상담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화하고 유튜브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시장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의 분위기,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아침에 올랐다가 살짝 눌렸고 다시 또 뭔가 좀 반등을 해주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코스피 0.38% 오른 266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자, 코스닥 지수 거래소보다 조금 더 강하죠. 0.7%가량 올라왔습니다. 870포인트. 캔들로 본다면 거래소는 음봉이지만 코스닥은 양봉입니다. 그렇다는 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고 종목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활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미국 증시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라는 게 느껴져요. 물론 어제하고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다이나믹한 주가 흐름이 좀 나왔거든요. 주가가 급락을 하기도 했다가 또 막판에 주가가 또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잠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지난 1월 달에 FOMC 회의가 있었죠. 거기에 대한 그 의회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과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대화들이 있었을까 살펴봤더니 결국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연준 의원들은 금리 인하를 좀 섣불리 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물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중론, 이런 반응 때문에 미국 증시는 장중에 크게 한번 밀렸다가 결국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미 알려졌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특별하게 더 변한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또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 안에서 기술주들의 낙폭이 좀 있었고요. 특히나 엔비디아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거의 3% 가까이 떨어졌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떨어졌단 말이죠. 왜냐하면 실적의 눈높이가 워낙에 좀 높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과연 실적 눈높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 지금 현재 뭐 9% 정도 이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된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오늘 뭐 대표주들이 IT 쪽이고, 그 다음에 뭐 AI 관련주들이겠는데 모든 종목들이 다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H100 이 칩셋의 매출이 좀 크게 증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H100이라는 건 이제 AI를 구현하기 위한 이제 가장 중요한 반도체거든요. 이 칩이 하나당 이제 판매가로 본다면 거의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가 합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쪽에서 매출이 좀 많이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주들은 좀 올라왔고, 뭐 시장 안에서 대표주로 본다면 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엔비디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실제로 HBM을 거의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또 올라온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좀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별화 장세가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증시는 이제 미국 증시의 뒷심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조정이 나올 시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못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못 올라간 부분들을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조정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국내 증시는 국내 증시 개별적으로 충분히 지금은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장이다. 그리고 특히나 거래소 중심으로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눈여겨보시는 게, 눈을 좀 돌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이 부분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전화와 유튜브 상담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전화 연결입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저 CMC 제약이요. CMG 제약. 네. 2,700원에 네. 25%거든요. 2,700원에 25%예요. 네. 아, 지금 혹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게 네. 아무튼 건 6,000원 가까이 샀다가 밑에서 많이 샀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게 갖고 있는데 영 움직이질 않아가. 그쵸. 제가 모르는 뭐가 악재가 있나 싶. 아, 일단 CMG 제약이 지금 주가가 지금 매수했을 때가 6,000원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매수할 때가? 얘 엄청 높은 데서 아, 그럼 샀다가 지금 제가 한 비중을 2,000. 늘렸군요. 예. 네. 자,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특징이 좀 있어요. 물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개별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 보면 HBL이라든지 이제 특정 종목들이 지금 많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그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흐름을 좀 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지금 CMG 제약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업황의 흐름을 좀 많이 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많이 탄다라는 건 뭐냐면 주가가 이제 빠질 때도 많이 빠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예. 주가가 또 올라갈 때 굉장히 좀 시세가 강한 그런 흐름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최근에 1월 달에 JP모건 이제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 어떤 기대감들과 그 다음에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보면 이제 CMG 약도 주가가 이때 조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네. 나서 지금 또 눌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 당시에 보면은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시기에 대부분 주가가 조금씩 움직여 왔거든요. 그런데 이 흐름을 좀 이어가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CMG 제약은 개별적인 어떤 악재라기보다는 업황의 네. 업황상 흐름이 아직 이제 움직이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역시 주가가 밑에서 좀 횡보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 매수 가격 2,700원이잖아요. 그러면 네. 이 회사는 지금 이제 제가 봐도 이제 최근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동안 실적도 그렇게 크게 막 악재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도 혹시 내가 모르는 악재가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것들이 걱정인 거잖아요. 그죠? 그게 그래서 예. 물어보신 거고. 그런데 그런 네.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CM제약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회사에 대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네. 때는 3,000원 정도 아래에서 있다면 언제든 이제 네. 시세가 오면은 충분히 이제 반등이 이제 가능한 가격대예요. 현재 매수가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시작할 때는 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시작을 하기만 하면 굉장히 좀 빠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생각할 때는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올라가는 종목들이 워낙에 보면 이제 잘 올라가는 애들이 또 있잖아요. 뭐 초전도체도 요즘에 좀 많이 맞아요. 올라가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종목들 보면 약간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은 이제 나 이제 올라갈게 하고 올라가지 않아요.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냥 갑자기 올라가 네.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CM제약은 제가 볼 때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은 더 하실 필요는 없고 이거는 네. 이제 반등 시에 잘 한 3,000원 정도 생각을 하신다면 충분히 저는 잘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반등 줬을 때 빠져나온다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운영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NHN KCP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4,000원에 15%입니다. 14,000원에 15%세요. 네네. 이거 최근에 사셨나요, 혹시? 네. 최근에요. 네. 자, 일단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사셨다면 이제 급등이 한번 딱 나왔을 때 이게 이틀 전 정도, 이 거래 정도 전 그때일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거래량이 좀 있어서 좀 매수를 해봤습니다. 맞아요. 지난번에 그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 보면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 업황의 분위기로 봤을 때 2023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은 이제 실적이 그렇게 좋았던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전자결제 대행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회사는 결국은 이제 이 경제의 어떤 이제 상황들이 여건들이 좀 좋아지고 소비가 늘어나고 그럴수록 이제 주가가 더 좋아지고 실적도 좋아질 거란 말이죠. 근데 거래가 들어왔을 때 이제 사셨다는 건 사실 이때 이런 것들보다는 아마 주가의 흐름을 보고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예, 예. 그렇죠. 주가도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대응하는 방법들을 일단 먼저 알려드리면요. 일단 매수 시점은 사실 그때는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거래가 들어오고 주가가 올라왔을 때 혹시 올라가고 나서 떨어질 때 사셨어요? 장중에? 아니면 올라가는 때 따라 붙으신 거예요? 올라가는 시점에? 아닙니다. 3일 전에 그죠? 막장에 샀습니다. 아, 막판에 사셨어요? 예, 예. 근데 막판이라고 해도 이제 일단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장중에 주가가 올라갈 때 사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 떨어질 때 사신 거잖아요. 그죠? 시기를 네네. 보니까. 올라갈 때 사셨다면 사실 어느 정도는 그래 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떨어질 때 샀다는 건 사실 이건 조금 이제 타이밍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 거래를 일단 잠깐 볼게요. 이때 앞에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죠. 자, 그런데 고점을 잠깐 보면요. 이때 고점과 이때 고점을 보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갈 때 고점은 올라갔어요. 그쵸? 근데 고점이 올라갔을 때 많이 올라갔나요? 많이 올라가지 않았죠. 네네. 고점의 위치가 조금만 변했을 뿐인데 이때 주가의 굴곡이 컸어요. 그리고 다시 또 굴곡을 주고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새로운 고점이 굉장히 높아지진 않았고 그리고 장중에 또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힘이 좀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주가가 밀렸잖아요. 앞에서 밀릴 때. 이번에 만약에 또 빠진다면 또 많이 눌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 이걸 눌렸을 때 차라리 이제 빠졌을 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았다는 거죠. 그날 말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 이 종목은 이제 아직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12,000원 정도까지는 눌릴 수 있다. 이걸 좀 감안하시고 봐야 되고요. 12,000원을 일단 손절가 잡아두시고 이 위에서 반등 주면 15,000원 정도 선에서는 그냥 저는 이제 정리하고 빠져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힘도 약하고 예전에 보면 이제 지난해 말하고 지난해 초하고 그다음 2년 전 말 그때 이 당시에 이제 거래가 15,000원 정도에서 이 고점이 한번 나왔단 말이죠. 그죠? 이때 주가를 보면은 이때 고점이 지금 이 자리예요. 그래서 15,000원을 넘어가는 데까지 좀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어서 저는 일단 15,000원 정도 단기 목표가 여기에서 빠져나오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저점은 13,000원, 2,000원입니다. 12,000원 보라는 얘기죠? 네, 12,000원과 15,000원. 이렇게 보시고 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하셨나요? 제주항공. 제주항공.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3,050원에 10%. 13,050원에 10%요. 예. 이거 올해 사셨나요? 네. 올 초에 사셨군요. 네. 자, 이렇게 목소리가 좀 작아지세요. 무슨 일인지 아시죠? 아니죠? 아니, 사자마자 내려가지고. 그렇죠. 아예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평소에는 뭐 사자마자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그렇긴 한. 그렇죠. 예. 근데 걱정은 되실 거예요. 그만큼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제주항공이 이제 어떤 회사인지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네. 실적을 우리가 이제 잠깐 확인을 해보면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까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다가 2023년도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적자에서 네. 흑자로 전환이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의미는 결국 이제 202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2024년도 올해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행에 네. 대한 부분들도 많이 풀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이번에 춘절 때 소비가 굉장히 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여행객들도 그렇고 단체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또 일본에서도 그렇고 이제 중국에서도 그렇고 서로 간에 이제 여행들도 많이 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행 관련주들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이제 회복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느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행은 언제 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여건 이제 뭐 자금력이 좀 안 좋을 때 우리가 여행을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자금력 사정이 좀 좋을 때 여행을 갈 수 있나요? 자금 사정이? 자금 사정이 좋을 때가 그렇죠, 있지. 맞아요. 그래서 네. 그동안 자금 사정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 그 높은 금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금리가 조금씩 이제 어쨌든 올해는 금리가 떨어지게 될 텐데 기준금리라는 게 떨어지기 전에 이 네.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가 될 거야라고 이제 신호가 오면 그 전에 시중금리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네. 돈을 빌릴 때 대부분 다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 은행 금리가 떨어지면 어느 정도 이제 여력들이 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네. 제주항공은 이제 지금 당장 다른 종목들에 이제 묻혀서 이제 이 기업의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건데 사고 나서 1월 달에 주가가 대부분 시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종목들을 다 끌어올리는 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만간 저점 잡고 다시 또 올라오게 되면 13,050원 뭐 원금 회복되면 파실 하고 계시죠? 아니 저는 그건 아니고요? 또 살라고요. 아, 그래요? 네. 10% 정도에서 더 사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더 산다는 건 만약에 내가 매수한 가격이 회복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때 더 사야 되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3,500원까지 한번 끌고 가셨다가 저는 그때 팔지 아니면 물량을 줄이고 끌고 갈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추가 매수- 저는 저기 대한항공하고 네. 아시아나항공하고 이렇게 네. 합병하면서 네. 그 뭐 화물 그거를 매각을 한다는데 제주항공이 가져갈 확률이 많다는데. 근데요. 아시아나 항공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항공이 합병 얘기가 나온 게 언제인가요?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라기보다는 어떤 그 내용 이제 이슈가 있고 해도 사실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합병 소식이 있었는데 이것도 예전에 거의 확실하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확실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최근에 유럽에서 이제 승인이 떨어져서 네 합병해도 괜찮아라는 얘기가 나와서 최근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최근에 하림에서도 이제 해운 쪽에 인수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무산됐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유력하다는데 뭐가 어떻게 된다는데 그런 소문들을 믿고 가실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주항공 나름대로의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싶고.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고요. 네, 필요 없습니다. 13,500원 목표 주가 제시해드리고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삼성 SDS요. 삼성 SDS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8만 6천 원에 10%요. 18만 6천 원에 10%요. 네, 최근에 사신 건 아니군요. 한 3년 됐어요. 3년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혹시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은 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추가 매수 안 했고요. 네. 지금 17만 원 올라왔다가 지금 2번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올라오는데 네. 17만 원 초반에 팔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파실 필요는 그냥 없어요. 가져가요? 이게 뭐냐면 삼성 SDS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시죠? 예. 네. 이 회사가 지금 보면 이제 삼성그룹에서 IT 그 서비스 쪽을 다 담당하고 있어요. IT 인프라라든지 이런 그 IT와 관련된 기술을 삼성 SDS가 대부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삼성 SDI라는 회사 알고 계시죠? 삼성 SDI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그룹에서 2차 전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에서야, 최근에서야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고성장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주가가 그래서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네. 그런데 과거에 2014년도, 2015년도 이럴 때 보면은 이 기업의 주가는 참 힘들었었어요. 몇 년 동안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고 계속 떨어져 왔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삼성그룹에서 와, 삼성 SDI는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다. 이거 도대체 희망이 있느냐라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2차전지 쪽이 과거에는 성장성이 없었고 이제서야 성장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성장성이 있는 사업이었는데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가 결국은 2020년도에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네.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것도 삼성 SDS도 저는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뭐냐면 이 회사의 주가가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건희 회장이 이제 결국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그 다음에 상속세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관련 기업들에 대한 주식을 지분을 이제 팔면서 거기에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 이제 눌러왔던 그 역할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네. 요즘에 AI 많이 뜨고 있죠. 네. 그렇죠. 삼성에서 온 디바이스 AI를 이제 스마트폰을 출시한 거 들으셨죠? 네. 그죠? 네. 결국은 이제 이 AI에 대한 기술, 온 디바이스 AI라는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그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저장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네. 그런 그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제 저장하고 이걸 다루는 그런 영역을 우리는 이제 빅데이터 또는 이제 클라우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성이 온디바이스 AI를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삼성 SDS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삼성 SDS는 지금 그동안 이제 그 주가가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었는데 지금부터는 그냥 저는 끌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만약에 18만 6천 원이다라고 하면 최소한 손해보지 않고 저는 나올 수 있는 가격은 한 19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코롱인데요. 코어롱인데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45,000원에 15%입니다. 45,000원에 15%요. 네, 자, 45,000원에 15%. 아, 이 종목도 혹시 그 연초에 사셨나요? 이 종목? 작년 12월 달에요. 작년 12월이요. 아, 예, 1월 달에 잠깐 올라왔긴 했었는데, 그죠? 예, 예. 이 기업도 지금 이제 매수하신 이유는 아마 그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나오는데 그 종목들 중에서도 가는 종목들만 또 올라가고 특히나 금융주들이 많이 이제 뛰어 올라갔죠. 예, 그런데 우리가 저평가라는 그 영역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이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 저평가 그 업종 저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화학업종이라든지 이런 업종들도 지금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철강 업종들도 사실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업종 PBR로 보면은 철강이라든지 화학업종은 그렇게 크게 저평가되어 보이진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 일부 종목들이 이제 꾸러미로 우리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일부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철강 쪽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홀딩스라는 회사도 아시죠? 이 회사는 철강주란 말이죠. 그런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아직도 바닥에 있어요. 그리고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전지 관련주 특정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죠. 또 반면에 전반적인 전통 화학주들은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괴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아직 그 괴리감에 있는 종목들까지는 찾지 못한 것 같은데 결국 하다 보면 결국 그 종목들까지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코오롱 인더의 경우에는 45,000원에 매수를 했다면 저는 뭐 추가 매수까지는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주가가 지금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예. 목표 주가를 혹시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이제 매수를 하셨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5만 원 정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시간 여유가 좀 있으신 거네요. 예. 그러면 5만 원 저도 생각하는 목표 주가는 5만 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롱 인더는 지금 추가 매수 굳이 할 필요 없고요. 저점을 좀 잡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5만 원까지 한번 끌고 가셨다가 그때 이 종목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을까요? 시간은 제가 앞에서 한번 물어봤잖아요. 얼마 정도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으시구나라고 말씀을 드린 예. 것은 예. 시간은 예. 그냥 딱 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빠르게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정확하게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직 바닥을 잡고 난 뒤에 그때서는 예. 이게 조금 어느 정도의 기간이라는 걸 그 다음에 예측을 좀 할 수 있는데 아직은 바닥을 잡고 있는 과정이라서 시간적인 부분은 지금 구애받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좀 생각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지금 할 필요 없고요. 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저희는 강연의 일정을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강연회 일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토요일 날 시간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장소는요, 노원 평생교육원 4층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강연회는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실 건 없어요. 이제 오시면 현장에서 펜과 그다음에 필기할 수 있는 그런 종이를 다 드리기 때문에 그냥 몸만 편하게 오시면 강연회에 다 참석하실 수 있고요. 최근에 시장을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또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나는 또 여기서 뒤처진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드시죠. 시장이 계속 그렇게만 가진 않아요. 시장 안에서도 분명히 계속 변화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지금 올라가지 못했다면 앞으로 또 어떤 업종들이 매개가 또 쏠릴 것인가, 어떤 업종들 위주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도 다 서로 묻고 답하는 시간들도 가질 테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에 진행되는 강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심야 주식 방송 맨날 하는 거 아시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유튜브 상담 시청해 주셨는데 유튜브 한번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창 기업지주. 자, 매수 가격은 2,100원에 20% 매수하셨네요. 2,1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그래요. 지금 현재 수익 중이시네요. 1년 반 이상 보유 중인데 어제 정리 못했는데 오늘이라도 팔까요? 그렇네요. 제가 지금 최근에 사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금 1년 정도, 1년 반이나 보유하고 계셨다고. 자, 그런데요. 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좀 아쉽죠. 지금 주가가 이제 어제 올라갈 때는 사실 이거는 안 판 거예요. 못 판 게 아니라. 왜냐면 보통 우리는 이제 제가 상담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올라갈 때 팔지 못하면 떨어질 때는 팔기가 어렵습니다.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이제 팔지 못하고 있다가 막상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 어제 팔 걸 이렇게 후회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서 또 물리게 돼요. 지금 아마 시청자분은 1년 반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냥 던질까 팔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어제 팔지 못했다면 오늘은 사실 매도의 자리는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기업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실적은 이미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대응 방법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저는 여기에서 이미 주가가 많은 굴곡이 있을 때 떨어질 때 이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요 2,250원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2,250원을 넘어설 때 비중이 20%니까 딱 2,250원부터 그냥 장중에 계속 5%씩 매도를 하세요. 5%씩. 그렇게 해서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250원 진입할 때부터 5%씩 계속 정리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2,250원 위쪽에서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이번 종목은요. 아이센스네요. 매수한 가격이 29,000원이고 20% 비중이신데요. 자, 29,000원에 20%면 이 종목도 올 초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주가가 올 초에 좀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또 빠졌거든요. 제가 지금 잠깐 실적 좀 확인을 해볼게요. 2023년도의 실적은 그다지 좀 좋지는 못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뭐 어떤 기업들이 실적이 좀 좋았겠습니까? 대부분도 좀 안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주가의 상승이 좀 한번 나타났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고점을 찍고 주가가 이제 빠지고 있는 단계라 혹시나 2만 원 정도 선을 만약에 깨게 된다면,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15,000원 정도까지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은 좀 대응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2만 원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요. 저는 2만 500원 정도를 목표 이제 손절가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만 500원 손절가 잡아두시고,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지금 29,000원 목표 매수가이신데, 저는 일단 29,000원까지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만약에 반등 시에는 26,000원 정도 선에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26,000원까지 이제 오는 걸 확인해 봐야 매수가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여부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25,000원 이제 25,000원을 딱 손절가라기보다는 물량을 최소한 줄이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잡아두시고 26,000원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우진이네요. 우진 매수한 가격은 1,300원이고 비중 10%. 매수가 탈출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자, 1,300원. 그리고 지금 10% 비중. 아, 이것도 역시 최근에 매수하고 나서 혹시 급락이 나온 건가요? 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진엔텍이 상장 첫날에 땄답을 성공했다. 자, 이거 제가 볼 때는 이제 재료 소멸이 아닐까요? 자, 제가 이 종목은요 1,300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인데, 제가 이 회사 잠깐 기업 잠깐 볼게요. 저는 지금은 보유하세요. 이 회사는요 주가는 사실 지금 이제 과거의 고점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 많이 떨어졌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과거의 주가가 4,000원일 때부터 해서 주가가 16,000원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거의 4배 정도의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주가가 2020년도에서 2021년도라고 생각한다면 2020년도에는 이익이 300억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거기에 절반도 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에요. 그런데 주가는 지금 예전에 4,000원대에서 지금 8,000원대니까 2배 정도 위쪽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원전 쪽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온 거고, 앞으로도 원전 쪽 기대감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갔다면 그 다음 상승은 실적이 따라주지 못하면 실망감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우진의 경우에는 지금은 약간 경계선 부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주가로 봤을 때 8,000원 밑으로만 빠지지 않으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8,000원 정도 자리를 이 리스크 관리 자리 이제 손절가 라인으로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1,300원이 아니면 어때요? 일단 10,000원까지 보세요. 그래서 10,000원 정도 가격 왔을 때 이 힘이 강하다면, 그때당 이제 10,000원 정도 왔을 때 힘이 강하다면 1,300원이든 1,500원까지도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10,000원까지 왔는데 힘이 좀 약하다라고 하면 이때는 10,000원 정도 선에서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목표 주가는 10,000원 제시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은요. 전화 상담입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아, 네. 전화 주셨는데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예, 드림 시큐리티 3,900원에 40%요. 3,900원에 40% 사셨어요? 드림 시큐리티? 예, 예, 선생님. 오, 예. 지금 매수 시기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언제쯤인가요? 예, 한 2, 3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선생님. 아, 그래요? 예. 지금 드림 시큐리티가 근데 혹시 그렇다면 예. 이 회사는 그 매수를 하신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인지 한 올해 연말까지 한번 가져가 보려고요, 선생님. 이 보안 쪽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 거군요. 예, 예, 예. 맞아요. 저는 이제 그 보안 관련주들을 상담을 할 때 보면은 이제 보안주들이 올라갈 때는 굉장히 잘 올라가요. 근데 특히 이제 안 올라갈 때는 정말 안 올라가죠. 예, 예, 근데 예. 이 보안 사업이라는 건 앞으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커요. 예. 모든 산업의 진짜 이 보안 쪽은 이제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거든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이제 그 중국에서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피싱 아시죠? 피싱 예, 예, 사기. 알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피싱 사기를 할 때 보통 이제 문자로 피싱 사기를 하거나 이제 전화로 이제 피싱 사기를 하거나 이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예. 이제 문자에 클릭 잘못하면 또 바이러스가 또 설치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 요즘에는 예. 기술이 좀 발전해서 딥페이크라고 들어보셨죠? 예, 딥페이크. 예, 예. 내 얼굴을 이제 그 합성을 시켜서 내 그 실시간으로 내가 아닌 그 다른 사람의 얼굴을 집어넣어서 이제 목소리하고 다 똑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 기술 때문에 해외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영상 통화를 통해서 딥페이크로 이 피싱을 또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 것들이 굉장히 좀 큰 문제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보안 쪽도 제가 볼 때 요즘에 뭐 코인 관련주들이 뭐 올라오고 있고 그렇다면 또 보안 쪽도 또 같이 움직이고 하니까 그래서 올해도 한 번쯤은 좀 올라갈 만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도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좀 끌고 가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다만 저는요 비중이 40%잖아요. 이 정도 정도의 비중이라면 그냥 이 물량들을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중간중간마다 수익이 났을 때는 좀 정리하셨다가 한 번에 그냥 계속 올라가진 않을 거니까 또 떨어졌을 때 다시 또 채웠다가 약간 이런 과정들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드림 시큐리티는 보니까 이 회사가 4,300원, 4,200원 정도 선에서 지난번에도 주가가 올라갔다 또 떨어졌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이번에도 올라가면 또 한 번 여기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4,300원 정도, 4,200원 정도 선에서는 절반 정도를 한번 좀 정리를 하시고 40%니까 그리고 한 예, 예. 4,000원 선에서 한번 다시 또 채우고 그리고 네. 나중에 또 올라가면 4,500원에서 한 절반 정리하셨다가 또 네, 예. 4,200원, 4,300원에서 다시 채우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선생님 매매를 이제 하면 되는 거네. 네,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예, 예.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만. 40%에서 예, 예. 20% 정도만. 아시겠죠? 그렇게 예, 해서 알겠습니다. 한번 정리하는 가격대는 4,200원, 그리고 여기 넘어갈 때 4,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페코고요. 네. 비중, 매수가는 4,050원, 비중은 40% 가지고 있습니다. 4,050원의 비중이 40%요. 네. 이거 언제쯤 사셨을까요? 어저께 샀는데요. 그렇죠. 그 네. 차트 좀 보고 네. 차트 매매했는데 네. 전문가님 의견 좀 듣고 싶어서 음. 신청했습니다. 스페코라는 회사가 이제 방산주의인 거잖아요. 특히나 이 종목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할 때마다 가장 이제 큰 영향을 주는 그 요인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이제 할 때 주가가 또 많이 급등을 하고 떨어지고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제 방산주들의 주가가 오늘 좀 올라왔거든요. 네. 왜 올라갔는지를 보면 이제 수은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수은법? 들었습니다. 네. 수출입은행법이라고 해서 원래 자기 자본의 한 40% 정도만 신용공여를
기업이나 이제 개인들이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그 이제 이걸 한도를 늘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해외 쪽에서 수출을 또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대표적인 기업들은 이제 방산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스페코는 여기서 또 제외되고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앞서서 주가의 급등이 좀 있었고 그리고 특히나 대북 리스크 때문에 대북 쪽 요인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등락을 좀 하는 종목이라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에서 약간 좀 배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차트를 보고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차트를 보고 들어갔다라는 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거 같아요. 지난번에 주가가 올라갔고 여기에서 거래가 들어왔죠? 그런데 지금 눌러주는 과정에서 거래가 없단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통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북한에서 또 미사일 발사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은데. 그죠? 그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신 거죠, 사실은. 차트라기보다는 이제 북한에서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신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북한 쪽에서 전쟁이라는 걸 바라면서 미사일을 쐈을까? 아니면 전쟁에 대한 의도가 없이 미사일을 쏜 걸까?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전자일까요? 아니면 후자일까요? 시청자분이 봤을 때 어때요? 후자일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전쟁을 바라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최근 러시아에 무기 수출을 했잖아요. 그죠? 네. 북한이. 뭐 본인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왜 그 최신식 무기를 러시아에 줍니까? 본인들이 써야죠. 근데 그게 아닌 걸 확인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가가 좀 힘이 빠진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스페코는 결국 다시 이제 주가의 반등은 나올 건데 이게 언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쏠지 연락 못 받으셨죠? 그죠? 저도 연락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페코는 지금은 팔 때는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은 반등 나왔을 때 팔아야 돼요. 저는 4,500원 정도 이때 반등 주면 그때 빠져나오자.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4,500원 반등 시에 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에코플라스틱이고요. 에코플라스틱이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 가격은 5,700원이고 네. 35%예요. 5,700원에 35%예요. 네. 5,700원에 30. 자, 이 종목을 보니까 가격이 5,700원이면 혹시 2월 달에 매수한 건 아니죠? 지금 네, 맞습니다. 이날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길 바랬는데. 딱 그날,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딱 매수하고 나니까 딱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그죠? 그날 들어갔다가 그냥 그날만 해도 8% 정도 거의 7, 8% 올라갔을 때 사신 건데 떨어질 때 보니까 한 5%가 빠져버렸네요. 네. 이런 평소에 매수했을 때 이런 경험을 좀 하시나요? 잘? 매우 자주 하고 있어요. 자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수하고 싶은 종목 그리고 반대로 이거 고민하다가 이거 말고 이 종목 사야지 했을 때 안 산 종목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있죠. 거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좀 바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소 이거보다 이게 안 돼? 라고 생각할 때 이 종목 사지 마시고 선택을 안 할 만한 종목을 사보세요, 한번. 왜냐면 이것도 사실 참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주식을 하신 지 오래 안 되셨죠?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네. 공부도 이제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실력으로 주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네, 감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주식을. 그러면 감이 좋으신 분들은 이거 잘 찍으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감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반대로 찍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게 실력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좀 많이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좀 반대로 한번 해보시면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에코플라스틱은 이제 차량 경량화 관련주잖아요.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때 이 종목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주가의 경우, 실적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5,500원 정도 선에서 계속 막히는 자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때는 5,700원에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사실은.
네. 이때는 이제 한번 정리를 갖고 있던 밑에 샀던 분들은 이제 올라오면 이때 정리를 한번 하는 자리. 그러니까 그때 정리하는 물량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는 다시 한번 반등 줄 때 5,500원에서 5,600원 정도 선에서 반등 주면 그때 이번에는 잘 팔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100원이든 이 정도 좀 아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더 나아요. 아니면 이 팔고 나서 밑에서 다시 사시는 게 낫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목표 주가 5,500원 제시해 드립니다. 혹시 선생님 네. 오래 걸릴까요? 다시 반등이 나오기까지? 저도 시간을 참 잘 알았으면 모르겠는데 아, 시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오래 걸리고 짧게 걸린다는 그 기준이 네. 개인들의 기준은 너무 짧아요. 사고 나서 며칠, 뭐 이번 주에 뭐 다음 주에 올라올 수 있을까요? 사실 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이 가격에서는 팔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저 어떤 종목인가요? 예, 포스코 피처이며, 퓨처엠이요. 매수 가격 예, 기준이요? 31만 2,600원이요. 31만 6천. 2,600원. 아, 30. 자, 그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조금 아까, 전화 신청하고, 네. 20%더 사갖고 100%예요. 신청하신 다음에 더 사신 거예요. 그걸 100%를 채우셨다고요? 그럼 처음에 예. 신청하실 때가 80%였다는 거네요. 예, 예. 100%를 더 채우셨어요? 그럼 지금 빠져나오고 싶어서 채우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아니, 올라갈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예. 아침에 좀 오르다가 내리길래, 네. 맨 처음에 29만 7천 원에 샀었거든요. 네. 50%를. 네. 그래갖고 오늘 50%를 더 채워가지고, 그래요. 평단가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신 건데 이 예. 회사의 주가를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마 70만 원 가까이 주가가 올라갔었고 지금 현재 30만 원 정도까지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예. 지금 가격은 고점으로부터 많이 빠져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예. 상대적으로 너무 이제 싸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예, 부분들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2차 전지 사업이 1년 전과 이제 지난해와 올해 이제 얘기하는 건 똑같나요? 성장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똑같아요? 아니면 좀 달라졌나요? 예, 좀 다르죠. 약하죠. 달라졌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리튬 가격이 배터리를 만드는 주요 원료가 바로 리튬 아니겠습니까? 예. 리튬 가격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던 거 아시죠? 예. 예. 네. 그러면 2차 전기차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 때문이신 거? 어떤 이유인가요? 좀 전에 어떤 네. 여자분하고 통화하실 때 느낌으로 찍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저도 그냥 피처를 계속 지켜는 봤는데 그래요. 좀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 느낌이 사실 좀 잘 맞아떨어지면 참 좋은데 이게 주식은 원래 사람들이 이제 원래 운이 좋은 사람들이 있고 운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걱정되는 게 왜냐하면 2차 전지 쪽이 올해 들어서는 제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악재들이 유난히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리튬 가격도 떨어지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제 리튬 이제 2차 전지를 만드는 게 리튬으로 만드는데 리튬 말고 또 새로운 칼슘으로 리튬을 이제 2차 전지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들도 지금 중국에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단가가 일단 낮아졌는데 31만 2,600원이니까 32만 원 정도 선에서 조금의 수익으로 저는 정리를 하고 나오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 강연회에서 저는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